네, 안녕하세요. 샵라이브의 김성진입니다. 이렇게 연말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비디오 커머스 트렌드 로드맵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한 해 동안 경험했던 여러 가지 좋은 레퍼런스들과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좀 어떤 것들을 같이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1차로 발표를 드리고 2차에 그 싱가포르에서 또 저희 김경 대표님께서 발표하실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2026년 비디오 커머스 트렌드 로드맵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 만큼 사실 저희도 그동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하루 평균 한 100건 정도의 이제 라이브를 진행하다가 최근 11월 달에 월 10,000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하루에 거의 3, 400건 되는 라이브를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레퍼런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재밌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 뒤에서 설명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루 평균 라이브가 지금 거의 345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일주일에 저희 샵라이브를 도입하고 있는 고객의 수가 평균 5.4개가 되고 있습니다. 매월마다 라이브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13%씩 증가하고 있고요. 무려 쇼폼은 거의 20% 가까이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또 내년에 어떤 것들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트렌드를 살펴보면요. 일단 쇼폼 컨텐츠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많은 기업들이 쇼폼을 많이 만들고 있고 특히나 AI를 활용해서 또 쇼폼을 제작하는 곳도 있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야나두가 또 재밌는 영상들을 가지고 또 이슈화를 하기도 했고요. 점점점 많은 기업들이 이런 내재화된 생성형 AI를 통해서 쇼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역시나 예전에는 양만 늘려왔다면 이제 최근에는 매출 중심으로 좀 더 성과 중심으로 라이브를 이제 늘려가고 있고요. 플랫폼에서 라이브를 했던 자사몰 분들이 이제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자사몰에서도 이제 라이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2025년에 좀 전체적으로 두드러진 부분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 안에서 여러 가지 좀 제약들이 있었죠. 그 제약들과 관련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라이브 커머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딱 라이브가 되기 때문에 결국 못 보는 분들 또 보고 싶을 때 이 방송을 지나칠 수밖에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제약들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 대한 또 형식의 제한이 있었죠. 당연히 이제 고객의 어떤 수준과 관심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라이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컨텐츠들이 또 전달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유저마다 좀 다르게 또 느껴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모두에 맞추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오늘 저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라이브를 촬영하고 있지만 또 공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찍을 수 있는 양의 한계와 또 어떠한 셀러들이나 플랫폼들은 자사몰에서 라이브를 뭐 많이 하고 있다면 또 이를 SNS랑 연결하거나 또 플랫폼과의 연계성들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좀 과도기적인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올해 사실 이렇게 많이 라이브가 늘었지만 결국을 이제 매출을 더 늘리려면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해서 더 많은 방송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이 없으면 이제 매출에 있어서도 한계의 영향이 있는 부분들이 올해 저희가 겪고 있는 이 비디오 커머스의 좀 한계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라이브는 시간과 또 인력에 묶여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쇼폼은 자주 활용하시는 그런 플랫폼과 또 알고리즘에 제한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내년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뒤에서도 말씀 나누겠지만 그 전에 2026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커머스에 어떤 부분을 접목할 수 있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말에 급하게 읽느라고 정신없게 읽긴 했지만 트렌드 코리아에서 발표한 10가지 큰 주제들이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커머스와 꼭 연계돼서 꼭 살펴봐야 될 부분들을 5개를 선정해 봤고요. 그 5개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과 또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이제 휴먼 인더 루프라고 김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AI 활용에 있어서 반드시 이제 인간의 판단과 의도가 개입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결국은 라이브 커머스나 여러 가지 AI 기능들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낼 때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AI가 하고 있지만 점점 더 소비자는 이게 이제 AI가 만든 것이냐 사람이 만든 것이냐 그냥 컨텐츠의 어떤 자연스러움을 떠나서 그 해당 컨텐츠가 말하고 있는 어떤 상품이나 그 컨텐츠에 대한 어떤 판단과
또 구매 의사결정에 대한 것들을 심리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말하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내년에도 이 라이브를 이렇게 진행할 때 여러 쇼호스트 분들이나 MD 분들 또 크리에이터 분들의 참여들이 많아질 텐데요. 그분들의 역할이 아마 계속적으로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필코놈이라고 정의해 주셨는데 싸게 사는 것보다 기분 좋게 사는 경향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된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기능 가격 위주의 어떤 상품 설명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 상품과 관련해서 내 일상에서 공감하고 또 위로를 받고 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결국에는 이 라이브에서도 소비를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반복되는 라이브보다는 좀 더 스토리형 라이브 이런 쇼폼들이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브랜드의 제품이 아니라 어떤 경험을 파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러한 커머스의 여러 요소들이 강화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로 클릭인데 이제 클릭이 점점 나지 않고 있죠. 소비자들이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에서 검색을 하면서 이제 상품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점점점 단축되고 있고 생략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여정 안에서 결국 이제 소비자는 영상 안에서의 뭔가 의사결정을 이제 더 빠르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만든 어떤 숏폼이나 하이라이트 영상들이 핵심 정보를 얼마나 밀도 있게 담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영상 내 이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어야 전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프라이스 디코딩이죠. 디코딩이란 말은 이제 분해한다, 해석한다라는 뜻인데요. 결국은 왜 이 가격이지? 왜 이렇게 가격이 높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어떤 할인이나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소비자가 이 가격을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신뢰를 얻을 것인가 결국 이 라이브라는 방송 또 쇼폼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결국 가격에 대한 설득 과정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근본이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본질을 찾는다라는 거죠. 동일한 이제 어떤 형식 또는 이제 과장된 어떠한 커머스에서 좀 피로감을 느끼는 고객들이 있다 보니까 좀 새로운 것들, 브랜드의 어떤 철학이나 이제 제작 과정들, 스토리텔링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고 사실상 라이브를 하는 자사몰 이제 브랜드들이 팬들과 소통하고 또 우리만의 스토리를 전달하면서 점점점 팬층을 단단하게 가져가고 있고 또 브랜드의 신뢰를 얻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트렌드 코리아 2026년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쯤 시간이 되신다면 각각의 요소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어보시고 내부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샵라이브는 이제 비디오 커머스 트렌드가 이제 2026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타임 프리 커머스라 그래서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이제 벗어난 커머스를 이제 가리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프리 시전 숏폼이라고 이제 저희가 정의를 했는데 프리 시전이라고 하는 건 더 정밀하게 타겟 유저한테 어떻게 정밀하게 숏폼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정의를 해봤고 세 번째로는 이제 퍼포먼스 기반의 AI로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영어로 되면 아무래도 기억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한글로 기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비디오 커머스의 확장, 어떻게 비디오 커머스가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컨텐츠와의 연결성들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두 번째로는 숏폼이 단순히 만들어서 SNS 올리고 바이럴하는 그냥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숏폼을 고객에게 잘 전달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뾰족한 숏폼이라고 기재를 해뒀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는 AI가 단순히 만드는 데를 넘어서서 실제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어떻게 도입돼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타임 프리 커머스라고 아까 제가 이제 비디오 커머스의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시간에 맞춰서 보는 커머스가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보고 또 필요할 때 사고 좀 더 지속적으로 팔리는 커머스를 어떻게 구현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11월 달 블랙 프라이데이를 겪으면서 많은 브랜드들이 어떻게 하면 이 기간의 매출을 더 극대화하고 이 매출에 대한 리텐션을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게 됐고요.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를 토대로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인사이트 첫 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하고 넘어가자면 사실 우리가 하는 라이브는 이 상품에 관심이 있고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처럼 저희 방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 영상들을 숏폼으로 만들어서 이제 SNS로 알리게 될 텐데 그 영상들은 오늘 보지 못한 분들 또는 관심 있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이면서 좀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라이브를 하고 이렇게 숏폼을 보통 따로따로 이제 제작을 하시거나 또는 숏폼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를 쓴다든지 또는 뭐 외부 촬영을 한다든지 좀 별개로 운영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를 끝나고 나서 AI 클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내부의 이런 제작 팀들이 라이브의 각각의 요소들을 숏폼으로 만들어서 같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를 SNS에 올리기도 하고 또는 자사몰이나 플랫폼 안에 PIP 형태로 해서 관심 있는 소비자들이 누구든지 이 컨텐츠를 보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구매 가능한 고객에서 미구매 고객이나 잠재 고객까지 확대되는 그런 효과들을 이제 거둘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2026년 어떠한 흐름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만들어진 라이브를 내부 니즈에 따라서 이제 컷을 해서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숏폼을 위한 숏폼에 의한 라이브가 이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라이브를 기획을 할 때 이제 단순히 여기서 만들어진 거를 잘라서 숏폼을 써야지가 아니라 이 라이브 구성 안에서 어떠한 장면들을 넣고 어떠한 멘트들을 넣어서 우리가 숏폼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것들이 미리 사전에 기획이 돼서 이제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라이브를 만들고 숏폼을 잘라서 쓰는 게 아니라 라이브 기획 단계부터 숏폼이 전제로 설계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 부분들은 오늘 여기 참석하신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제 제작사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마 고객들하고 앞으로의 라이브를 촬영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숏폼을 활용할지를 미리 고객하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로는 지금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이렇게 각각의 화면들로 찍고 있는데요. 숏폼은 조금 더 액티브하고 조금 더 다이나믹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공간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연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라이브 앞 뒤로 해서 추가적인 촬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더욱더 활성화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1시간짜리 라이브가 지속적으로 노출 가능한 이제 자산으로 변화가 되면요. 이 라이브라는 이 1시간 혜택을 결국 이 종료되기 전까지 다양한 매체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결국은 이 시간으로부터 해방이 숏폼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숏폼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라이브 안에서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잘 담아내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불프 때 되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라이브 시간대 매출이 1억이 났는데요. 그 라이브를 가지고 숏폼을 만들어서 그 숏폼을 타겟팅해서 남은 거의 6일 기간 동안 매출이 3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총 매출로 보면 이제 4억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이브라고 하는 그 시기를 놓쳤던 분들 또는 이 혜택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 혜택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 추가적으로 매출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는 보고 싶을 때 보고 살 수 있고요. 또 브랜드는 그냥 한 번 만든 영상이 아니라 이 영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팔 수 있게 되고요. 당연히 마케터는 1시간 동안의 매출이 아니라 이 매출을 더 증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과에 목매이지 않고 숏폼이라는 그 기능적인 특성을 가지고 추가적인 매출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라이브를 숏폼의 자산으로 전환해서 시간이 지나도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타임프리의 개념을 아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숏폼이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제 확장이 될 텐데요. 흩어짐과 확장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흩어짐은 아시는 것처럼 힘과 결과가 여기저기 분산돼서 남는 게 없어지는 상태라면 이제 확장은 어떤 결과 목표를 가지고 계속 커지는 상태를 말하겠죠. 우리가 만든 숏폼은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확장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확장되는 숏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두 번째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프리시전 숏폼이라고 이제 기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뾰족한 숏폼을 어떻게 이제 기획하고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저기 노출을 해서 단순히 노출량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이 숏폼을 보여주고 결국은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라이브가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숏폼들은 그 라이브의 연관성도 갖고 있지만 숏폼을 만든 시점부터 유저 그룹들을 조금 나눠서 이 숏폼은 어떤 유저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가를 분리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숏폼들이 전환과 또 유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기보다는 결국은 관심을 유도하거나 구매나 재구매를 명확하게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숏폼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숏폼은 메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타겟팅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죠.
결국은 관심사와 행동 기반으로 타겟팅을 해서 살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이 숏폼을 이제 노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세 개의 숏폼을 만약에 내가 메타에 광고를 했다면 이 중에서 효율이 좋은 거에 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더 퍼포먼스를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기존에 많이 했던 아마 광고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한 가지 달라진 건요. 단순히 그냥 타겟팅을 하겠다 아니면 유저 그룹을 나누겠다라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저희는 해당 브랜드와 오디언스 타겟을 분석을 해서 이 유저가 뭐에 관심이 많을까, 라이브로 들어갔을 때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 라이브가 끝나고 어디에 유입이 돼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게 될까를 모두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이제 협업하고 있는 기업의 여기 화면을 제가 여기 넣어왔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뷰티 디바이스를 구매하려고 할 때 여성 고객들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 피부에 따라서 민감성이라든지 유저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라서 저희가 광고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고도화돼서 아마 내년에는 라이브에 대한 이런 메타나 유튜브 광고들이 점점 더 긴밀해지고 많이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라이브에서 나온 이런 숏폼들이 각기 다른 목적과 타겟으로 분화되고 성과가 검증된 숏폼이 다시 확장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브랜드는 높아진 콘텐츠 효율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운영 부담 없이 결국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 숏폼을 확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라이브 전후로 해서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퍼포먼스 기반한 이제 AI인데요. 많은 이제 AI 기능들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활용이 되고 있죠. 하지만 과연 이걸 가지고 매출이 나고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좋은 도구를 써서 정말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이것들이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사전에 검증이 돼야 되고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샵라이브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아시는 것처럼 AI 비디오 서치와 클릭 기능이 있죠. 그래서 라이브가 끝나고 나서 이거를 숏폼으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구매 전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간을 또 자동 클리프하는 거를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런 기능들은 더 고도화돼서 아마 숏폼을 만드는 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이제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한국에만 사실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그 1차 그 인사이트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AI가 자동으로 글로벌 모든 언어를 번역하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라이브를 글로벌로 송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만 얽매이지 않고 K-컬처와 K-프로덕트들을 글로벌로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역량을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AI 번역과 자막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1월 달에 많은 브랜드들이 아마 이 기능을 쓰실 것 같은데요. 이런 레퍼런스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링크드인이나 또 메일을 통해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AI 챗봇인데요. 사실 이 AI 챗봇은 이후에 이제 그 저희 대표님께서 시연과 데모를 통해서 아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걸 만들게 된 계기는 단순히 라이브에 질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대답해 주자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단순히 응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AI가 판매를 도와주고 실제 판매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 역할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만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MD분들이 라이브 때 현장에 가고 있고 그 동시간대 보면서 댓글도 달고 있죠. 근데 그런 역할들을 단순히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스쳐 지나가는 많은 유저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회원으로 만들고 매출을 전환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AI 에이전트는 기대하셔도 좋고 아마 내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기능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퍼포먼스 기반의 AI는요, 단순히 운영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은 매출로 증명될 수 있는 기능으로서 동작이 돼야 되고요. 소비자는 이를 통해서 구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브랜드는 고객의 행동을 예측해서 전환 가능한 순간순간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체류 시간도 더 길어지게 되고 유저의 상품 탐색과 전환을 더 늘리는 데 있어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케터 분들은 이제는 반복적인 업무에 벗어나서 결국 이 라이브의 컨셉과 컨텐츠에 더 집중해서 성과를 더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 샵라이브가 정의를 해봤는데요.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좀 더 뾰족하고 정밀하게 우리는 타겟팅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구매, 성과 중심의 AI를 활용해서 내년을 더 멋지게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으시든 이러한 키워드들 또 내용들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이런 AI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시연과 데모를 통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